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대통령 7급 준비생분들, 그 다음에 경찰대 편입 준비생분들, 그 다음에 로스쿨 준비생분들, 그 다음에 국정원 7급 준비생분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필기가 개별 과목 시험에서 PSAT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었나 벌써? 어쨌든 PSAT와 같은 형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기 준비 방법이에요. 제가 최근에 대통령 경호실 7급 필기 준비 방법, 그 다음에 국정원 7급, 국정원은 종합적성평가긴 한데 그게 실제로는 PSAT하고 거의 유사해요. 대통령 7급은 PSAT고, 그래서 이제 국가직 7급에 도입되는 PSAT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전에는 행정고시 준비생들, 5급 준비생분들 이제 준비하던 시험이죠. 그래서 그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 PSAT 과목반이 개설은 돼 있는데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그냥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 식으로 문제풀이 요령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래서 뭐 대통령 경호실 7급 준비생도 그렇고 국정원 7급 준비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준비생들도 이거를 이제 장기간에 그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변별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문제풀이 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날 것 같다. 문제풀이 뭐 이제 요령 영상을 봐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원래는 저희 컨설팅사 그 오픈하기 전에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그 교육기업에 전속 계약하지 않고 오픈하기 전에 이게 PSAT 준비반을 만들려고 했어요. 공기업 준비생분들도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윌땡 총괄할 때 제가 이제 PSAT 과목 개설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수요가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구성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이제 필기 이거 같은 개념의 시험이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최근에 너무 무한히 문의를 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된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안내 영상을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시험의 특성, PSAT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성과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본질적인 준비 방법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서 PSAT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독서 토론, 그 다음에 사설 분석, 신문의 사설 있죠. 그걸 그걸 통해서 코칭 받으시면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심층 면접 대비용도 돼요. 그래서 지금 PSAT가 있는 대통령 경호실 7급이나 국정원 7급이나 국가직 7급도 결국은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들이라서 이제 심층 면접과 PSAT가 같이 준비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제 독서 토론이에요. 독서 토론과 그 다음에 신문 사설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5급 준비생분들 코칭할 때 이제 PSAT 처음 도입돼 가지고 그거 이제 준비할 때 제가 가해식으로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효과가 좋았어요. 효과가 아주 좋았고 이제 언어 파트 뿐만 아니라 이제 수리 이제 그쪽 파트도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코칭반도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는데 그 코칭반 프로그램 안내는 다른 영상에 실제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께 상세히 안내하는 영상을 공개를 할 거고, 지금 이 영상은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본질적인 준비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PSAT, 그 다음에 국정원의 종합적성평가시험, 그 다음에 로스쿨의 리트,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의 PSAT 다 동일한 개념의 시험이에요. 이거 뭐냐면 지식활용 검증 시험이라고 해요.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분들 수능이에요. 수능. 사실은 학력고사 세대는 없잖아요. 학력고사는 여러분들 공무원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급 이제 9급이죠. 순경시험 뭐예요? 교과목, 단일 교과목, 국어는 이제 안 하죠. 이제 뭐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달달달 암기해서 요거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요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판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지식 자체를 숙지하고 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가 달달달 암기 잘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 외에는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수능이란 걸 도입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는 뭐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그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지식 정보는 금세 찾을 수 있어요. 법전도 이렇게 두꺼운 거 필요 없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법전 판례 순식간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 지식을 가지고 네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수능이었어요, 수능. 근데 수능도 변질됐죠. 우리나라의 무시무시한 사교육 시장에 힘이 얻어서 이 지식 활용 검증 시험마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풀이에 아주 최적화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조금 변질되긴 했는데, 어쨌든 수능도 이쪽 계통, 그 다음에 PSAT, 그 다음에 리트, 다 이쪽 계통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활용 검증 시험의 본질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리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은 잘 보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어, 예전 뭐 수능의 언어 영역 같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국어 어문법상 이러한 법칙이 있다. 자, 다음 보기 예시 중 이 법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전 학력고사는 자, 너 이 법칙 알아 몰라? 이 어문법 알아 몰라? A 어문법에 대해서 설명한 건 뭐냐? 이렇게 그거 암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수능부터 지식활용검증시험은 상세하게 박스 안에서 이 어문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시까지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찾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잘 보면 답을 도출하는 근거가 다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능이 변질됐다고 하는 게,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요런 유형은 요렇게 답이 도출되게끔 이제 푸는 요령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수능 1타 강사분들이. 그러면서 변질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찬찬히 읽어보면 안에 근거를 다 넣어놨어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쪽 시험은 다 그래요, 다. 그러면 내가 좀 최대한 주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안에 답이 있는 근거를 도출해서 답을 도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뭐냐? 표현력, 글의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논리 추론 능력, 직관력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언어 파트에서는 언어 지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검증하는 거고, 수리 파트에서는 도식을 통해서, 도식과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일부 PSAT, 리트 선생님들 중에 이 본질적인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언어 파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 능력, 수리 파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건 수리 능력이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 심층면접 예로 들면, 심층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면접을 보면 한국말이란 건 그냥 면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는 면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면접을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수학적 기호를 통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스처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합숙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어진 가중압박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 양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언어가 아닌 행동, 표현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는 이 네 가지고, 기본 골자는 이 네 가지를 언어 파트에서는 언어 지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고, 수리 파트에서는 수리 뭐 이런 거, 이쪽 파트에는 수리나 도식을 통해서 이걸 검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쪽 시험을 본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언어를 도구로 하든지 수리를 도구로 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는 절대 안 돼요.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5급의 PSAT 처음 등장했을 때요,
그때 이제 5급 준비생들은,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2차 논문형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2차 과목 자체가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다가 뭐 행정학,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뭐 경제학도 있고 뭐 직렬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런 광범위한 과목들을 논문형으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고시 준비생들 PSAT 도입됐을 때 얼마 준비했는지 아세요? 딱 2달 준비하고 시험 쳤어요. 한두 달.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는 풀어야 되니까 자기가 문제풀이 아주 많이 하면서 감각을 익힌 다음에 들어가서 다들 고득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변질되고 수능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변질되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면서 명문대생들도 PSAT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을 때는 다 수능으로 들어왔던 세대라서 이게 훈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2차 논문형 시험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했냐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언어로 하든 소리 도형으로 하든 표현력과 분석 능력과 논리 추론 능력과 직관력을 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독서를 하면 표현력과 분석 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독서 안에서도 문학 작품에 대해서 독서량이 늘어나면 직관력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작가의 세계관을 내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이해도, 직관력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독서 안에서도 사설을 이용하면, 신문사설을 이용하면 논리 능력, 추론 능력, 분석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다 해결되죠. 이 두 가지만 해도. 맞죠? 근데 표현력은요? 토론을 하면 해결돼요. 토론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다? 독서 토론. 독서 토론 모임 많잖아요. 그러니까 PSAT 고득점 받는 분들 보면요, 평상시에 이제 문학 작품이나 사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독서 토론이나 토론 모임을 주기적으로 많이 했던 분들은, 오랜 기간, 장기간, 막 몇 년씩 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금방 해요. 실제로 문제풀이 요령은 각 학원별로 그 PSAT 이제 분야별 과목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요령은 기가 막히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거는 한두 달이면 적응 다 해요. 이것만 오랫동안 훈련이 돼 있다면. 진짜로. 그리고 이걸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층 면접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심층 면접도 결국은 채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독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코칭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쪽 시험은 다 7급, 그 다음에 로스쿨 준비생도 그렇고 7급 준비생들이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하죠. 그러면 자, 선생님, 독서 토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전문가들끼리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토론이 산으로 가요. 비전문가들끼리 토론 연습을 할 바에는 제가 그냥 차라리 TV에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라고 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냥 간접 체험이라도 하는 게. 그게 훨씬 낫고, 독서를 그러면 하라고 하시는데, 독서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만약에 혼자 준비해야 된다면, 첫 번째, 문학 작품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문학 작품은 뭘 봐야 되나요? 필독서. 우리나라에서 필독서 선정 잘 해놓죠. 대학 교수님들이. 청소년 필독서. 그 다음에 대학생 필독서. 요거 보시면 돼요. 청소년 필독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학생 필독서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라면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해놓고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시험이 6, 7개월, 1년이나 남았는데도 전부 다 학원에 가서 PSAT 문제풀이 요령만 보려고 해요. 그럼 한계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능력 자체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고득점 받으려면. 그 다음에 논리 능력과 추론 능력,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신문에 기고하는 사설가 있죠. 논평, 비평가분들이 사설을 올려요.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요런 단문으로 옛날 종이 신문 있을 때 사설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신문들, 그 다음에 반대되는 신문들이 너무 편향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어떻게 내드렸냐면, 제가 지금 코칭했을 땐 종이 신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제를 내드렸냐면, 보수, 진보 쪽 양쪽 신문의 사설을 동일 주제로 이제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실제로 분석하게끔 시키고 그걸 저한테 설명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서 어디가 오류가 났는지를 코칭해 드렸단 말이에요. 분석이라는 건 쉬워요. 신문사설이 이렇게 있으면 주장과 근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사설, 이 주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이 비평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근거를 펼쳐나가는 글을 보고 이 비평가의 주장 부분이 어딘지, 근거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게 한 다음에 근거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고, 근거와 주장과 근거의 연결성의 타당성을 얘기해 보라고 해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못하겠죠.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도식화하라고 제가 가르쳐요. 이제 숙제를 내드린다고.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코칭을 받아보시면 금방 알 거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요것만 하면 부족한 게 표현력 부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토론을 하시면 제일 좋죠. 토론은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비전문가들끼리 토론할 바에는 그냥 TV 토론 프로그램 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100배. 제가 이제 국정원 준비생분 중에 한 분이, 이분 이제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준비하시는 분들은 명문대생들이 많죠. 이분도 명문대생이었는데 그 전에 자기들끼리 그냥 스터디로 이제 이 PSAT 준비하고 면접 준비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코칭 프로그램 미리 이수하셨는데, 이제 이수하시면서 이게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래요. 예. 자기들끼리 했던 게 얼마나 비전문적인지 너무 와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할 때는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코칭을 해드리거든요. 우리 사회 구성 원리를 알려면 헌법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헌법이 국가 창설 기능이 있고 국가의 전체 시스템의 골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만 이게 이제 수준 있게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신다면 일단은 양치기라도 하세요. 필독서 위주로 쭉 하루에 몇 권씩 목표량 잡고 쭉쭉 읽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 필독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어떤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것도.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접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어쨌든 한계는 있지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 그냥 학원에 가서 드립다 PSAT 문제풀이 강의 보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설은 신문에 사설기고란 온라인 신문으로 들어가면 다 있죠. 예. 근데 특정 정치 편향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사설을 어떻게 논거를 펼쳐나가는지를 보면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의 연결고리의 타당성 검증,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떤 도식화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연습을 매일, 일주일에 한 3개 이상,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 일주일에 3개 이상씩 꼭꼭 하세요. 됐죠? 근데 선생님,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코칭을 받고 싶어요 하시면,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1대1 코칭하고 3인 그룹 코칭 2가지만 있어요. 3인 이상 넘어가니까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이 그 본 분야도 그렇고 전부 다 전국 각지에서 받기 때문에 오프라인 위주로만 했을 때는 부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원과 총괄할 때도 그 해당 지역 학원에 오셨어요. 진짜 예를 들면 제가 대구 쪽, 부산 쪽 같이 총괄했다면 서울에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통학하시고, 서울에서 부산,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방을 잡고 아예 이제 교육받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좀 비효율적이고 코로나 터지니까 더 비효율적이라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줌 프로그램 이용하면 그거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1회 45분이에요. 1회 45분 해서 이제 그 3인 그룹 코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제를 내드려요. 밴드에 초대해서 밴드에서 이번 주차 이제 문학 작품은 무엇이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 준비를 해오라. 토론 준비는 어느 포인트를 잡고 준비를 해오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신문사설은 제가 정해드려요. 신문사설 이거 정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식화해야 되는지를 제가 단계별로 제가 먼저 분석하는 영상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돼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는 1대1 코칭 같은 경우에는 1대1 코칭은 이제 화상으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맞죠?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은 걸 카메라로 비치면서 해요. 같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봐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은 걸 카메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직 거치대는 있어야 되겠죠. 수직 거치대 얼마 안 하거든요. 15,000원이면 사요. 수직 거치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한 걸 제가 또 이제 분석한 거를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각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인 그룹 코칭은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얼굴을 보여도 돼요. 얼굴 보면서 제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면서 토론 형태로 제가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진행해 드릴 거예요. 코칭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1대1 코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해온 자료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얼굴 보면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전화로 해요. 1대1 코칭은 전화로. 사설 분석은 이제 화면을 봐야 돼요. 화면을 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화면을 보는 게 좋아요. 서로 간에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사설 분석한 걸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인 그룹 코칭은 사설을 통한 토론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학작품 토론 부분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문의를 주신 분께 이제 코칭 프로그램,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금액은 시수며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걸어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제 채널에 오픈된 형태로는 안내를 안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이제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기간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걸 본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데 기존의 학원의 문제풀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코칭, 독서 토론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1대1 또는 3인 1대1이 금액 부담이 되면 3인도 좋아요. 저는 3인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3인은 여러분들이 모아 오셔야 돼요. 제가 뭐 따로 광고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까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토론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시면 도움 많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시험 치기 한 석 달 전부터는 이제 진짜 PSAT 각 분야별로 가르치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거기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제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시험 치기 3일, 그러니까 필기시험 3일, 석 달 전부터는. 이거는 좀 미리 기간이 남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그 학원 다니면서도 이건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문학작품, 사설 분석, 그 다음에 토론 연습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불가능하고 카톡 상담만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점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